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마다 일출 인파가 몰렸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저마다 올 한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온 대구 경북의 표심도 최근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올 한해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일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어떤 계획, 어떤 다짐들 하셨습니까? 올 한 해가 끝날 때 모두의 소망과 다짐이 하나둘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늘 공정하고 건강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소식도 새해 희망 가득 담은 해맞이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해맞이 명소에는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려 올 한 해 각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한 자태의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고개를 내밀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뜨고 있어. 찬 새벽 공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온 해맞이객들은 2018년을 환하게 밝혀주는 해를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미리 준비한 풍선에 소망을 정성스레 적기도 하고 벅찬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대구 생활 이제 마치고 서울로 이사 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학교 입학해서 공부 잘하고 착한 어린이 되기 바라겠어요. 1년에 단 한 번 담을 수 있는 일출의 장관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금 같은 해랄까요? 되게 영롱하고 되게 이런 말 좀 그런데 돈으로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았지만 해맞이 명소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호미곶과 안동 일출산 등 경북 지역 해맞이 명소도 일출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을 밝혀주기에 의미가 깊은 일출. 시도민들은 2018년 첫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희망과 소망을 빌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 경북의 여러 시군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전국의 신생아는 40만 6천 명, 2015년 대비 3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까지 잠정 집계된 수치를 근거로 2017년엔 4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16년 경북 지역의 신생아는 2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해는 10월까지 잠정 1만 5천 명, 남은 두 달에 월별 최대치 1,800명을 더해도 1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2만 명 선도 무너지는 겁니다. 원인은 경북 북부권의 심각한 저출산에 있습니다. 2016년 포항시의 신생아는 4천 명. 그런데 경북 북부 9개 시군은 모두 합쳐서 3,700명입니다. 안동이 유일하게 1,300명으로 1,000명 선을 넘었을 뿐 영주 600명, 상주 500명, 문경이 400명이고 군 지역은 모두 300명 미만입니다. 영양은 74명입니다. 제가 안동병원에 근무한 지 8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지금 분만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병원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다 그렇습니다, 현재. 올 3월 개교할 안동 도산의 웅부중학교, 안동 북동부 5개 면지역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기숙형 공립중학교입니다. 시설비는 무려 274억 원. 학생은 신입생 18명, 기존 학교에서 옮겨올 2, 3학년 재학생 30명, 모두 합쳐서 48명입니다. 웅부중학교엔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셈할 수 없는
절박한 몸부림이 배어 있습니다. 교육에 참 그걸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떤 학생 애들이 어떻게 좀 많이 들어야 될 텐데.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먼저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마을이 줄어들고 마을이 줄어들면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어린 애들이 눈에 안 띄니까 참 뭐라 그럴까 좀 쓸쓸한 기분이 들죠. 뭐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을 많이 좀 이래 배출하고. 경북 북부 지역은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겹친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작년 경북 북부에서는 3,700명이 태어났고 7,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년 동안 3,200명이 자연 감소한 겁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2030년 인구 절벽의 위기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인구 증가를 가정한 팽창 위주의 지역 개발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올해 6월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핵심이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총선과 대선 등을 치르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경북도지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공직자 등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불출마 의사를 밝혀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한 채 대구시장 후보조차 내세울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남은 기간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와 정책을 내놓느냐가 지방선거의 가장 큰 열쇠로 꼽힙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60%를 밑돌아 그만큼 파고들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기 실력 발휘가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유권자 입장이죠. 어떤 세력들을 키워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여부 등 전국적 이슈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당 지지도 역시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부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중어 상업단지 조성 역할을 맡은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끝난 데 이어 2단계 사업이 올해 초 착공합니다. 5년 뒤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인데 7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주 임무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신도시의 지난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7,209명.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주 인구는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가 속속 이어지면서 크게 늘어났는데 40대 이하가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인원 400여 명으로 예상되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올 7월 이전하고 300명 안팎의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올해 말 이전, 경북도서관 역시 올해 말 완공 예정이어서 신도시 활성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을 발판으로 2단계 사업이 빠르면 이달 말 착공합니다. 1단계 부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1단계 부지 면적보다 넓습니다. 7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주를 이루고 상업시설과 종합의료시설, 복합환승센터, 복합물류센터도 건립됩니다. 신도시 내에 있는 호수, 호민지 주변은 수변공원으로 꾸며지고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인 스포츠 콤플렉스도 들어섭니다. 2단계 사업은 5년 뒤 2022년 완료됩니다. 한옥 단지를 만듭니다. 550세대. 이번에 2단계는 권장 한옥을 해가지고 또 시설 비용도 한 700만 원 정도 얘가 이제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1,000억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렸지만 2단계 분양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7만 5천 명에 달하는 주거단지 건설이 주목적인데 1단계 아파트 물량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유라동에 16만 7천여 제곱미터의 규모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문화산업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옆 재발 제한구역으로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조성과 분양, 판매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중 60%는 산업시설 용지, 30%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77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대구의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대구의 4년제 대학 취업률은 57.9%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경북 역시 62.1%로 전국 평균 64.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문대 취업률은 경북이 74.8%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고 대구 역시 72%로 전국 평균 70.6%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학제별 취업률은 전문대가 70.6%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은 각각 68.6%와 67%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지방경찰청과 북구, 달서구와 함께 경북대와 계명대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 CCTV 112와 연계되는 비상벨 등을 갖춘 무인 방범 택배함을 설치합니다. 이용자들이 택배 수령지를 무인 택배함으로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이용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보관하고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치하는 지역은 경북대와 계명대 근처 원룸 밀집 지역 10곳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과 서치라이트가 작동하고 112 상황실과도 연결됩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국제단조 대표 김용우 1,000만 원, 주식회사 화진 200만 원, 경산수정사 100만 원, 월항농공단지 협의회 회원 1동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주 KN테크 대표 구복순 2천만 원, 주식회사 동아필름 대표 박회국 100만 원, 성주군 월항면 삼광사 신도 1동 100만 원, 주 카펙발레오 임직원 1,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주는 출산 축하금을 새해부터 대폭 인상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올해부터 넷째 아이 25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55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2년 동안 나눠서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모두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최근 조례를 마련해 출산 축하금을 올렸습니다. 7국 경북대학교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뽑는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42곳이 지정된 가운데 울산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은 탈락했고 전국에서 7국 경북대병원만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경북권의 상급 종합병원은 기존 경북대학교 병원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과 영남대학교 병원에 7국 경북대학교 병원까지 5곳으로 늘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올해 대구미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을 소개한다는 목표로 해외 교류전과 기획전, 연례전 등 10개의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 1970에서 80년대 정황, 행위미술 1967에서 2017 등으로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 안에서 대구미술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는 한편 남춘모 풍경이 된 선전을 통해 국제무대를 향한 지역작가의 열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전시회는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소개하는 2018 소장품전으로 오는 9일에 시작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폐기물 배출과 처리, 수입업소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320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유나 폐규기용제 등 지정 폐기물을 혼합하거나 야외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자료 거짓 입력이나 기한 초과, 폐기물 처리 기한 초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규를 어겼다가 적발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8.8%에서 2015년 11.9%, 지난해는 16.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청은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며 올해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한 뒤 2년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광주 대구고속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한 2015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대구 경북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1건에 이릅니다. 사고는 개통 전 2년간 70건보다 9건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0명씩 감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